네, 반갑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 정상근 기자가 오늘 포경 수술 관계로 방송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 이유를 밝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여러분, 포경 수술은 뻥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포경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웃자고 한 얘기고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시잖아. 내 말을 믿는 사람도 있나 세상에? 예전에 박희태 씨라고 국회의장 했던 양반이 어디 그 제약회사 사장이 재판받는 자리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나갔는데 한마디 했더니 뭐 재판장이 다 뒤집어졌어요. 뭐라고 재판정이. 했어요? 이제 사기 혐의로 걸렸거든. 네네. 그 제약회사 회장이. 아니 세상에 약장사 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박희태. 아, 참 대단한 발명가였습니다. 네. 손녀뻘 되는 노동자에게 성추행했다가 말년에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만. 네네. 자, 오늘도 정상근 기자 없는 국물 없는 기자회는 민동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참 오랜만에 우리가 초창기에 말이죠. 관훈 라이트 클럽 그 이전에 미디어 토크. 그때 사실 한 수년 동안 우리 둘이 했었어요. 그때는 골방에서 했었죠. 골방에서 했었어요. 네네. 골방에서 이렇게 넓은 스튜디오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정상근 없이 한번 방송했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정상근이 코로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네네네. 모처럼 다시 좀 기분을 내서 둘이 오늘 1시간 반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선수가 빠지니까 음. 스레이그를 제공합니다. 아, 오늘 저 바로 찹스테이크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바로 광고로 가겠습니다. 자, 설성목장의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 치즈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설성목장의 피터 루거 스테이크 기억하실 겁니다. 뉴욕의 3대 스테이크 맛집 중에 하나인 피터 루거 스테이크하우스의 부채살 스테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육즙 가득한 부채살에 신선한 국내산 채소 거기다 피터 루거 소스와 치즈 퐁듀를 조합해서 프리미엄 찹스테이크를 여러분들께 내놓게 됐습니다. 아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드셔보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부채살과 버터의 풍미 거기에 신선한 야채와 치즈 퐁듀에 피터 루거 소스까지. 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이 원래 그 서성목장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 정가가 17,5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 이걸 제 가격에 받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 입점 기념 할인가는 파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입점입니까? 네, 입점 어허. 기념 네네. 32% 할인해서 11,900원에 판매합니다. 세상에 오. 이게 어떻게 1인분이에요? 아, 1인분 이거를 11,900원에 먹는다는 거는 이야. 이건 뭐 거의 도둑질을 해서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가를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압도적 최저가의 프리미엄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 특가 이벤트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아이고. 11,900원에서 17,500원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11,900원일 때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 아주 육즙이 느껴집니다. 먹기도 전인데. 진짜 부드럽습니다. 와, 부드럽네. 아, 이걸 치즈를 찍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네. 이게 퐁듀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찍어서. 고기는 역시 야채하고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응? 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야채가 뭐야 그냥 쑤셔 넣기 바빴는데 아니, 무슨 고기가 이렇게 연해? 연하고 네. 육즙이 그냥 아주 그러니까요. 육즙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 먹이는 손 줄 알았어. 혹은 물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설성목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 옛날에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감 나가게 한다고 소에다가 물 주던 이런 물 먹이던 이런 네. 흡수 인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렇게 못해요. 이게 하나 1인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유, 그래서 이제 정말 설성 목장에서는 최소한 이제 2개는 사야 됩니다. 네, 2세트. 설성가상이라고. 예. 오늘 땜빵 없나요? 해서 물어보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모시려다 못했어요. 요즘 뭐 하시고 계실라나? 응? 이낙연 전 대표. 돌아다녀 막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응? 세월호 진상규명도 하겠대. 대표 때 안 하던 걸. 응? 이건 구입해서 드셔보셔야 돼. 이게. 아, 이게 진짜 요즘은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먹고 싶어도 음. 좀 한 잔들 하시고 거리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 잔들 하시고 이렇게 많이들 대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좀 옆에서 먹기가 좀 그런데 음.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시켜가지고 집에서 아니 제가 여기서 이제 주로 싹싹 비우니까 제가 주로 밥을 먹을 때 거의 이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요. 아유, 진짜.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먹어봐. 아, 그럼요. 아유, 안타깝다. 이거 이렇게 남겨두고. 응? 아, 그렇게. 여기서 지금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작진들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전복품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플레이팅을 해놔서 찬데 음. 찬 게 더 맛있어요. 한 개 더 맛있어. 어우, 이게 진짜 차도 맛있네. 자자. 야, 이게 더 맛있어 어떻게? 현본품이 더 맛있어. 응? 그리고 이게 진짜 고기하고 양념이 진짜 좋은 게 응. 이렇게 차면은 응. 고기가 되게 질겨요. 응. 근데 안 질겨요 이게. 야, 고기가 식었는데도. 자. 뻑뻑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뻑뻑하긴 뭐가 뻑뻑해? 입에서 아주 사르르 녹는구만. 아, 그리고 뻑뻑하면은요 응. 고기가 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응. 야, 이거 맛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응. 진짜 맛있네. 자. 다음부터 견본품을 안 갖다 놓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있었네 치즈. 아, 나 지금. 치즈를 못 봤어. 못 봤어. 자. 아, 우리 남현지 씨 고맙습니다. 우리 저 남현지 씨까지 라면만 끓여본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음식을 소화해냈습니다. 예,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오. 자, 오늘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마 머리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이게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모처럼 목욕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뭐 하늘을 향해 치솟았지. 네, 그런데 이제 하늘을 향해 치솟았는데 마누라가 잔뜩 물을 뿌렸지만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불치병이 있잖아요. 불치병. 네, 네. 자고 난 다음에 머리는 이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 다시 머리 감기 전에는. 네. 그래요. 나도 그 마스크를 써야 되겠군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김어준 형 출연료 얘기부터 해볼까? 야, 이 사람들 예전에 그 저기 우리 김재동 씨 네네. 출연료권으로 KBS MC에서 그야말로 좌초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뭐 출연료가 과다해서가 아니라 김재동이라는 이런 진보적 스피커를 내쫓으려고 이 수구 세력들이 총공세를 펼쳤던 거 아닙니까? KBS에서 결국에는 뭐 눈치를 많이 봐서인지 그만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김재동만큼 참 이렇게 진정성 있고 프로가 없거든요. 네. 아주 훌륭한 방송인인데 네. 그렇게 좌초시키는 거 보면서 이럴 때 좀 KBS가 지켜주지. 제가 그래서 그때 KBS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동이 부담스러워서 뭐 출연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재동 내보낼 것 같으면 나도 내보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지. 그건 이제 2019년 여름의 일이니까 이제 그 KBS 쪽에서 하는 얘기가 걱정 말라고. 당신 출연료 아주 형편없이 싸기 때문에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렴?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염가 봉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저 이철이 형이 SBS에서 받은 거, 야, 좀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만. 청취율 대비 많이 받았다는 엄청나게 받았어요. 얘기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얘기하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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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이보다 정말 이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근데 김용민이는 청취율 2.6까지 찍었고 우리 철이 형은 1.1인가 찍었어요. 김용민 2.3인가? 이사장이 SBS에서 방송 진행할 때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 KBS 와서는 더 깎였어. 아하. 네, SBS 봤던 거에 비해. KBS는 좀 이해해줘야 돼요.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 KBS 좀 안타깝지. 그러면은 누가 KBS 와서 방송하겠어?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또 출연료라도 좀 세줘야 가는 건데. 근데 또 KBS는 잘 되는 프로는 또 잘 되지만은 안 네. 되는 프로가 더 많은 이유는 네. 그 채널 수에 비해서 출연료가 자꾸 이렇게 다 까지니까 출연료는 사실 자기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그렇죠.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데 말이죠. 그게 그냥 뭐 야당 의원들한테도 넘어가고 특히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들이 그걸 갖고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 이런 소리를 하면은 네. 그건 기분이 사실 좋습니다. 많이 받아가면. 근데 적게 받아가면은 야, 너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또 모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KBS나 TBS 같이 이런 방송은 유리 출연료 봉투예요. 네. 예, 저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우리 저 MC 채님 김원만은 출연료로 문제가 된 적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나도 KBS 쪽에서 김용민 출연료 알려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개를 한번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다 그래서 보내준 모양인가 봐. 네. 아무도 쟁점을 삼지 않습니다. 왜냐? 예. 뻔하거든요, KBS. 너무 사실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사실 출연료를 좀 많이 받고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만약 채택한다면은 네. 나갈 준비도 했었습니다. 마음의 이번에 준비까지. 맘마이스에서 그 여장 했잖아요. 네네. 여장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최순실 여장으로 해가지고 국회 나가가지고- 통과 못할 것 같은데? 국회 통과. 아유 왜뭔 소리야? 왜 복장 갖고 시비 걸어? 무슨 뭐 주격 복장이 있습니까? 최순실하고 똑같은 복장으로 내가 나가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태블릿 PC 가져가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모 방송사에 이제 MC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네. 예, 그리고 나서 모 라디오 방송에 이제 출연료를 딱 받는데 세금 빼고 네. 57,000원. 야, 그래서 뭐 초심으로 내 돌아가서 그래 뭐 옛날에 이렇게 받은 적도 있었지 하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잘렸어요. 근데 그 야, 방송사는 그래도 내가 저기 2개 방송사의 역대 최고 청취율을 갈아치웠는데 말이야. 네. 야, 57,000원도 안 된다. 야, 근데 참. 그 방송사는 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적게 줘요. 아, 그거 요즘 시세에 너무 안 맞아요. 네, 네네. 그래요. 라디오 방송을 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도 들고 말이죠. 딴 방송 전화 인터뷰 페이예요. 네, 그거 진짜. 가지고 마이크 앞에 앉아야 되는 건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 200만 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좀 파악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 정도 200만 원이 맞다면은 200만 원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예상은 했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방송법 위반 관련 논란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실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오세훈 시장 발언을 그대로 받아 쓰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럼요. 당장 평화나무가 고발했잖아요. 네네네. 아, 그럼 평화나무는 졸라 땡큐죠. 네. 바로 그걸 해서 방송법으로 걸면은 이거는 징역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음, 오세훈 시장도 알고 현재 서울시도 알고 그렇지. 그리고 기성 언론들도 알기 때문에 음. 그대로는 아마 문제 제기를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기본권을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고사시키려고 할 거예요. 예,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김어준 진행자의 출연료 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취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데다가 뉴스공장이 TBS에 얻어다 주는 이런 유무형의 이익들, 수익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까지 요즘 청취자들도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김용민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그게 뭐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청취자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음.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게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음. 김어준의 연봉을 따져 보니까 TBS 대표보다 더 많다 이런 진짜 아니, 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재석 씨가 아마 KBS에서 받는 그 액수가 네. 양승동 사장보다 많을걸요? 훨씬 많죠. 네. 아, 물론 이제 이건 시사 프로 진행자고 음. 유재석 씨는 예능 연예인이긴 합니다만 아니, 시사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품이 좀 많이 들죠. 네. 여러 가지 또 균형도 갖춰야 되고 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음. 시사 진행자는 돈을 쫓게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그런 논리 같고요. 라디오 방송에서 말이죠. 네.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아니 TV 방송도 마찬가지. 2시간 동안 진행을 본단 말이에요. 라이브로. 노래 한 곡도 안 나가고. 네. 중간에 또 TBS는 광고가 없으니까 협찬은 있어도 브레이크 타임도 중간에 뉴스 하나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네. 2시간 내내 바짝 긴장하고 방송한다? 사실 200만 원이면은 그들 주장대로 200만 원이라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또 많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출연 김용민이는요 2시간 내내 했습니다. 김어준하고 똑같이. 네네. 근데 김어준 출연료의 한 4분의 1 받았습니다. 4분의 1도 못 되는 네. 출연료를 받았어요. 예. KBS에서. KBS니까 뭐. 네. 그래요. KBS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KBS는 김용민 이사장도 알겠지만 음,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음, 모든 게 다 사실상 공개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또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바뀌었는지 네. TBS는 안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TBS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런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서울시 의회라든가 아니 국정감사를 받긴 하죠. 받긴 하죠. 서울 네. 특별시가 특별시가 받기 받기 때문에 그는 TBS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KBS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많이 받는 게 문제가 불편하거나 혹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뉴스공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청취율이 있는 데다가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사실상 시사 프로그램의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1위에 맞는 진행자를 TBS가 자체 규정을 통해서 그 진행자에게 지급을 한 건데 그게 서울시의 어떤 그런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금을 축낸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보수 언론들이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면은 세금을 과연 축내는 것인가 이런 논리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주고 있고 방송이든 회사든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어떤 출연료를 지급을 하는 거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그렇게 강조하는 시장의 논리에 매우 적합한 그렇지. 수요 공급의 법칙 아닙니까? 예. 지금 이들은 그 한마디로 뭐 돈을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불편해요. 네. 불편해. 그래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날려야겠어. 근데 날리자니 시장 권력으로 날릴 수는 없는 것이고 평화나무가 고발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그 방법은 전혀 쓸 수가 없으니 음. 하는 수 없이 결국에는 김어준 망신 주기, 출연료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도 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여론전 아쉽습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나서서 청취율 1위다. 역대 라디오 청취율이 조사된 이래 단 한 번도 시사 프로그램으로 1등한 적이 없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조차도 전체 1등한 적이 없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 TBS의 위상도 높였고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이 많은 게 아니다.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해 나가야지 가만히 있는 게 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특정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출연료를 얼마 받는다라는 이 문제가 언론들이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 그 비판의 포인트가 서울시의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의 어떤 그런 그 성격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출연료를 준다. 이 논리인 건지 아니면 라디오 시사 프로 진행자는 출연료를 조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건지. 근데 만약에 후자의 논리라면은요. TBS뿐만 아니라 KBS, MBC, SBS 다른 어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외부 진행자들이 받아가는 출연료를 그럼 다 공개해서 그래서 이거 많이 받는 사람은 다 문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판의 기준이라든가 네네. 근거 논리가 대단히 좀 편향적이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야, 그럼 TBS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민간 방송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김어준이 그렇게 해서 그만뒀다고 쳐요. 어느 방송이 받아줍니까? 어느 방송이? 생각해봐요. 형님도 방송 많이 다니시잖아요. 많이 다니죠. 김어준이 나오면은 서로 붙잡아 가려고 할까요? 지금은 만약에 이 국면에서 이 흐름에서 만약에 이번 4.7 재보선에서 패배하지 않고 막 180석 막 받고 막 승승장구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 김어준이 TBS를 그만둔다? 아이 그럼 서로 붙잡으려고 하겠지. 200만 원이 뭐야? 회당 300만 원씩 주면서 데리고 갈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딱 그만뒀단 말이에요. 지금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아마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도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1년 후를. 또 그 사이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아시잖아. 그 저기 공직사회가 얼마나 이 새로운 정부에게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곤두서고 네. 혹시 우리 회사가 나가는 방향에 배치되는 그런 권력. 집권했을 때 우리 회사를 괴롭힐 권력이 들어선다. 어떻게 되겠어요? 김어준 데려올 수 있나? 쉽지 않지. 그러니까 저는 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뭐 채택한 아이템들이라든가 음, 시각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언론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적할 수 있죠. 그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무슨 뭐 G.O.D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출연료 가지고는 제발 이거는 얘기거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판을 할 거면은 정통으로 비판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 출연료를 가지고 마치 매우 무슨 뭐 엄청나게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사람처럼 지금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방식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제 김용민 같은 경우를 김어준 같은 그런 거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KTV에 단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었어요. KTV. 예.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KTV. 네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나가서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못 나가.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정권 초부터. 내가 KBS도 나가고 SBS도 나가는 판에 안 된대.
KBS하고 이렇게 출연을 할 때지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랬었지. 여전히 그들에게 김영민 이사장은 무장공비인가 그래서 보다. 내가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 사실에 가장 근접할 거예요. 통일이 된 다음에 조선중앙TV 나가는 게 가장 빠를 것이다. 그래요. 근데 김어준 총수가 비판할 거리가 있다 그러는데 방송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어준은 정말 기존 언론들의 주류 담론과는 다른 주류 세력이 민주당인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는 유일한 언론인 아닙니까 사실? 아니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교적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언론인이라고 칩시다. 그런 언론이 방송에 나오면 안 됩니까? 딴 데는 다 그냥 가짜 뉴스에 마타도에 그걸 아예 전제로 깔고 현 정부를 비난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다양한 목소리의 일원으로서 김어준을 봐줄 순 없나? 이건 참 청취율이 깡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에 박근혜 정권 말기에 KBS 라디오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KBS 라디오의 한 간부가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야, 그 쟁점이 되는 이슈 그리고 논란이 되는 이슈 하지 마. 청취율 빵 프로 나와도 좋으니까 그런 불편하고 각박한 얘기 하지 마. 이랬었어요. 실제로 그 기조가 예전 오세훈 때 TBS가 그랬습니다. 시사 프로를 없앤 걸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오세훈이. 그쵸. 당시에는 그런 시사 프로가 없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명박 연설은 또 그대로 또 냈었어요. 네. 예. 그걸 보면은 그들은 시사나 어떤 그런 논평 이 자체를 금기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 그러면 누군가를 불편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전에 그 평화나무 신문에도 실었는데 폭설 대란, 교통 대란 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위에서 간부가 내려와가지고 폭설 교통 대란 그 말 쓰지 말라고. 오세훈 시장 때 폭설 대란 이런 건 없다. 그랬었어요. G.O.D야? 그걸 기억하시겠지만은 오세훈이가 시장 그만두고 박원순 나경원이 나와서 이제 그 선거할 때 그때는 담당 리포터가 우리 저 권지현 센터장이었어. 아 교통 리포터가 아니었다. 현장에 나가서 말하자면은 현재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리포트하는 네네. 그 리포터였는데 투표하시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투표를 안 하면은 누구한테 투표 도움 동료를 되겠어? 하지 말라는 그렇지. 얘기지만. 투표 많이 하면 행여나 박원순이 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입니다. 네. 예. 뉴스가 두렵고 비평이 두렵고 시사가 두려운 이런 자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대체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아니 뉴스공장은 음, 여론 시장에서 음.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예. 자꾸 외부 어떤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쪽이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여론 조성을 형성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뉴스공장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는 진행자하고 제작진이 결정을 하는 거지. 그 방향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출연료를 가지고 자꾸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뒤흔드는 방식은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동 MBC가 아주 엄청난 뉴스를 냈네요. 안동 MBC요? 안동 MBC가. 그러니까 이제 최성해한테 동양대 전 총장.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제안했다는 거야. 언제요? 정경심 기소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창장권을 최성해가 터뜨리기 전에, 직전에. 그 뭐겠어? 이 안동 MBC가 지금 보도한 거예요? 보도한 거예요. 어. 그 최성해의 최측근을 통해서 보도한 건데 예. 최성해가 8월 20일, 그러니까 2019년 8월 20일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는 9월 6일에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고. 네. 그냥 뭐겠어? 최성해가 자유한국당 쪽으로부터 뭔가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폭로를 했다. 그런 건데 최성해의 진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술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번 2심 공판에서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그게 먼저 제안이 갔었다면 이후에 최성해 전 총장이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진술의 어떤 신빙성, 신뢰성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상황. 그렇죠.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 안동 MBC, 대구 MBC, 잘하면 서울 MBC까지만 보도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안동 MBC에서 보도. 안동 MBC에서 보도하고 있고 대구 경북권은 예. 기자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역사가 만든 대구라고 하면 대구, 포항, 안동 그 지역사에서 만든 뉴스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대구 기자가 만든 걸 안동 MBC가 이제 보도하고 또 포항 MBC 기자가 이제 만든 걸 또 대구가 또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구 경북권에서 아마 오늘 보도가 됐을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본사 뉴스 데스크에서 이것도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네. 그럼 아마 서울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서울엔 보고가 됐을 거예요. 오늘 이런 뉴스가 우리 지역에 나간다. 서울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데스크 지금 하고 있을 시간인데. 근데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우선은.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네. 서울 MBC는 내일쯤 보도할지 모르겠어요. 파장에 따라서. 그러나 네. 딴 언론들이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또 자기들이 보도한 게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표창장 위조가 이거는 굉장히 출발점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조국 가족을 죽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자기들로서도 그런 어떤 책임론을 뒤집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도는 쌩깔 겁니다. 보십시오. LH 사건이 지금 보도가 됩니까? 선거 끝남과 동시에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 문제가 뭐 종결된 사안이에요? 사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나라 언론들이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런 망조가 든 언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사실 작년부터 정말 침이 마르고 닳도록 그냥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게 말하자면 왜곡 보도, 가짜 뉴스를 통제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까? 네. 뭐 하나 반영된 게 없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표류하고 말았어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격이 저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최강욱 아는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타격이 있을 네. 수가 있는데 일단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신 분이 바로 이낙연 대표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언론개혁 법안을 통과 안 시킨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시죠. 선거 패배 최대 책임자인데 네. 최고 책임자고 네. 전혀 그분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참 그래요. 이게 전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됐을 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양반이 그래도 언론을 잘 알고 있고 언론인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동아일보 출신이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예. 뭔가 좀 언론들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이렇게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고 현 정부는 완전히 폭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낙연 씨가 미워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워져서 그러는 거지. 원래부터 미운 게 아니라 미워져서 그런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지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한 게 맞아 사실은. 아닌가? 내 말이 맞을걸? 저는 사실 이제 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언론 개혁 뭐 하겠다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선언을 하지 말고요. 딱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혁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 바우처 도입이거든요. 그거 하나만은 진짜 남은 임기 1년 동안 제대로 도입을 해서 국회도 통과를 시키고 해서 제도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가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개혁 법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평가할 대목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미디어 환경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저는 미디어 바우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승원 의원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꼭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좀 국회 통과를 시켰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정부 광고비가 1조가 넘는다. 그걸 네. 왜 신문 분야에서 조중동이 다 먹냐? 네, 1, 2, 3등이 조중동이고 4등이 대구 매일신문, 대구의 네. 조선일보, 네, 네, 5등이 이제 한겨레인데 네.
아니 말이 되는가 이게. 네. 그랬는데 이제 김승원 의원이 그러면 정부 광고비 측정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그 전제가 음, 이미 ABC 제도가 발표하는 유가부수의 인증이 음, 상당히 허수가 많다는 게 지금 폭로가 됐잖아요. 음, 그래서 ABC가 발표하는 유가부수에 따라서 정부의 광고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이미 그게 시체말로 뽀록이 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차피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모든 그 광고료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예산 배정에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미 책정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이걸 없애진 않아요. 음, 그렇다면 기왕에 정부 부처 그 예산 편성한 거라면은 그 예산을 국민들한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돌려줘가지고 물론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미디어 환경 풍토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쪽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극우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그럼. 그분들도 돈을 받아요. 미디어 바우처를 받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 40%라고 치죠. 네. 40%가 다 조중동한테 줄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극우적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도 예.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에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음. 저는 우리 전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음. 지금의 미디어 이 환경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해 보자고요. 한 10,000원씩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네. 당신에게 주어진 이 10,000원을 아니지. 1년에 한 아니, 5만 원, 6만 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이 5천만이면은 네. 5천만에게 1조. 그러면 한 2만 원씩 드리는 건가? 그건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그렇잖아요. 2만 원씩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 1조에는 정부 광고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여기에 인쇄 매체만 또 떼어놓고 보면은 인쇄 매체 광고는 한 2,500억 그러니까 이제 정도. 국민들이 1조 총액이 1조고 그쵸, 5천만 총액이- 국민에게 바우처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쵸. 당신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돈이 2만 원일 거 아니에요. 2만 원.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2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평화나무에다가 주고 싶다. 네. 물론 언론사 등록이 된 매체여야 되겠지. 2만 원을 우리 평화나무에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1인당 한 2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형님은 조선일보한테 주고 싶습니까? 아니요? 거기 왜 우리 줍니까? 최욱현 팀장님 2만 원 생기면 어디 주고 싶어요? 아, 예, 좋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향 있습니까? 여기서? KBS, MBC 없어요. 그래요. 그럴 거예요. 대형 빅마우스라고 불리는 큰 스피커들은 아마도 이 혜택에서 많이 배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요. 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가 기준이 있습니다. 음, 이미 미국 같은 데는 연구가 돼 있거든요. 음, 그 기준이 뭐 1명 이상 정규직 언론인 고용 음. 이런 몇 가지 아니, 기준들이 평화나무 있어요. 됩니다. 네. 평화나무 돼요. 몇 가지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요. 예.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언론사의 뭐 기사라든가 뭐 언론사의 뭐 신뢰도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바우처 대상에서 아웃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탈락이 될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히 저는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언론들 특히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이 삼성한테만 잘 보이면 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돈 나오는 데가 네. 기업 그다음에 정부 광고 예. 여기가 큰 물줄이에요. 네. 그 정부 광고야 그냥 자기들의 어떤 광고 영업력으로 다져진 그 네트워크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치 권력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연계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 심사에 의해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삼성한테만 잘 보이면 됐던 그런 기사가 이제 국민들 눈치를 보는 기사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언론 개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큰 이제 변화의 어떤 물꼬가 될 거예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는 그 라인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전체 포지션에서 정부 광고가 차지하는 1조 총액으로 따졌을 때 1년. 그 광고비를 국민들한테 돌려줬을 때 그 네. 포지션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한테만 신경을 썼던 음, 언론사들의 이 편집 방침이 네. 이제는 독자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게 그렇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멋대로 국민들 속이고 기만하고 이런 언론들한테 누가 주겠어요. 그리고 부자 언론보다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가치지향적인 언론들, 존재의 가치가 있는 언론들, 그래도 독자를 속이지 않는 정직하고도 그리고 성실한 언론들, 진실 앞에 겸손한 언론들 네. 굉장히 힘을 받을 겁니다. 이게 또 이거 무력화시키려고 하게 또 야로를 피겠지 우리 저 조중동 이런 놈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박시영 TV에 김승원 의원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슬쩍 물어봤어요. 네. 조중동에서 전화 안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 온대요. 오겠지. 왜냐면 또 김승원 의원이 부수 조작 예. 으로도 또 고발했던. 고발을 했거든요. 주인공이죠. 조선일보를. 야, 너 목숨이 두 개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아마 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욕심은 음, 포털 관련해서도요. 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음. 포털이 뉴스를 유통하는 메인에 배치하는 이런 지금 현재 이 방식 이거를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포털은 뉴스 검색만 하게 이거를 좀 입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글처럼. 네, 구글처럼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에서 그것까지 기대하는 거는 저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국민들이 네. 민주당이 힘이 없어서 그런다, 겁이 많아서 그런다.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하는 놈들이 있어. 앞에서는 그냥 겉으로는 개혁, 언론 개혁 지지하는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언론사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그 이익을 또 챙겨주는 그런 놈들이 부지기수예요. 국민의힘은 100명 중에 100명이라면 이쪽은 내가 봤을 땐 60명은 넘어요. 왜냐? 이 거대 정당의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려면은 네.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 그물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김용민이 같은 놈은 뭐 그래서 진작에 이제 커트가 된 거지. 내가 뭐 실제로 그래. 난 근본도 없는 놈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따지면 저도 근본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 나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발탁이 됐죠. 발탁이 됐는데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 한마디로. 거꾸로 김장환이나 이런 우리 사회 정말 꼰대 그 기득권의 절정에 속한 그 사람한테 침 뱉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 새끼는 통제가 안 된다라고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낙선했을 때 다들 좋아했을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저 새끼 들어와가지고 또 혼자 그냥 잘난 척하고 다니고 그렇게 그래서 이 기득권 연대를 흔들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가 사라졌으니까 저의 낙선으로. 네. 안타까워요. 사실은 우리 무슨 커뮤니티 보면은 아무개 정치인에 대해서 저 새끼인데 그냥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개혁적인 인사니 우리 편이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새끼들 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욕을 좀 많이 하네요. 요즘 멘탈이 좀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문제, 그 진단에는 동의합니다. 음. 김용민 이사장이 얘기한 거. 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흔히 말해서 언론 개혁을 지금까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안 한 한 거예요.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의지가 저는 많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어떤 정치인을 연락에 씹잖아요. 그 인간이 원흉입니다. 그 인간이 그래요? 원흉이에요. 연락이 쉽습니까? 연락에 씹어요, 그 인간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특정하는 거가 되니까 안 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못된 게 아니에요.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언론 개혁이 못된 게 아니라 안 된 거예요. 예. 그 안 된 거를 판단할 때 음.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용민 이사장이 봤을 때는 요즘 자주 씹는 그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자주 씹는 아무개라고 하면 또 특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즘 자주 씹는을 빼고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기득권 인프라에 걸쳐 있으면서 민주당에서 개혁 정치인인 체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지금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근거까지 얘기하면은 내 말을 좀 그냥 믿으시죠. 웬만하면 그냥 믿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익명으로 네. 언급을 하고 네. 김용민 이사장이 익명으로 대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들한테 표를 줬는데 이 표를 사유화합니까? 이런 신뢰를 왜 사유화해요?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개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기반이라고 자기 출신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고 밀어주고 비호해주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검언유착
비호하는 새끼가 민주당에 있을지 몰라요. 사실 저는 뭐 검언유착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방송 흔히 말해서 산하단체나 유관단체에 추천되는 인사들을 보면서 네. 이거 정말 그리고 저 다음 총선 때 네. 어디 몫으로 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당은 전 무조건 그 당은 안 찍습니다.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성단체 몫이라느니 뭐 기자협회라는지 아니 왜 몫이란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몫이란 게 있죠? 그게 아마 비례대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기자 출신 혹은 뭐 시민단체 출신 걸어놓고 경선을 벌이든지 하게 해야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 직을 가야지. 이러니 다 그냥 그 출신의 인사들이 그 단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단체에서 야 그럼 너 나가라 이번에. 이게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선출 과정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음 때 저는 그걸 한번 좀 걸고 싶어요. 뭘 비례대표 뭐 여성을 꼭 절반 해야 된다. 근데 위헌 소송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아니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다 남성이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최소한 기본 50은 배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50은 남성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5대5로 법을 바꾸듯이 해야지. 굳이 그렇게 평등을 추구하려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성별을 가르는 거는 화장실 들어갈 때, 목욕탕 들어갈 때만 성별을 갈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성평등 아니에요?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